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장 초반에 증시를 끌어올렸었는데요. 추가 경기 부양책을 두고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모습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주들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내려졌습니다. 금 가격 역시 하루에 마이너스 4% 넘는 폭락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것이 러시아의 백신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바이러스 백신 개발 소식을 전했고요. 투자자들은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빨리 백신을 개발했을 리가 없을 거야 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빨리 백신을 개발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백신 개발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다우존스 산업지수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역시 S&P 지수 역시 이렇게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유럽 주식은 2% 넘는 이런 급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우는 뭐 크루즈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은행 관련 기존에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졌던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기술주들은 사실은 보합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정 정도로 끝나나 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관련하여 진척이 없다. 지금 사실 하원이 휴원에 들어가 있죠. 이러면서 투심이 이제 급격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은 각각 2% 넘게 하락을 했고 넷플릭스는 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 마가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다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눌림인가 아니면 본격 조정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실 겁니다. 사실 뭐 저세상 주식이라고 불리우는 PER이 100이 넘는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와 같은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세상 주식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십시오 라고 말씀은 못 드린다고 제가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눌림인지 아닌지 본격 조정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에너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식공무원은요, 보유자는 관망. 왜냐면 보유자는 기존에 많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아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대기에서 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오른쪽 어깨에서 팔면 되니까 보유자는 관망 의견을 드리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게 조정인 줄 알고 매수를 했다가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면 멘탈 관리도 안 되죠. 계좌 관리도 안 되죠. 또 자금 관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주춤한 이유를 보이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흔들림 때문입니다.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투자자들에게 진짜 필수 불가결한 아주 너무너무 필요한 요소인데요. 현재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 현재 실물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연준이 해답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이 추가 어떤 경기부양책에 따른 내용이 나오지 않게 되면 기본적인 모멘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연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이 넘치는 유동성이 있는 한 주가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안전시장의 어떤 안전자산의 대표격이라고 불리우는 국제 금가격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의 국제 금가격은 하루를 좀 후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가격이 2,000달러 깨졌다. 7년 내 최대폭 하락. 이게 마이너스 4%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온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백신 개발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이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을 팔고 위험자산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심리도 있고, 또한 그동안에 이 자산의 가격이 너무 상승을 해서 이 정도면 좀 차익 실현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욕구가 커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렇게 막론하고 일단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안전자산이든 아니면 위험자산이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비이성적인 거래가 굉장히 사실은 많았죠. 그런데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양극화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이 양극화가 조금씩 해소되고 백신 개발 기대감에 따르는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환기가 좀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나라 주식을 좀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진짜 뭐 장마에 그다음에 태풍 온다고 그러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오늘 제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너무나도 파랗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태풍, 장마 관련주들은 이제 재료가 소멸되고 그 이후에 준비되었던 종목들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가 특히 이제 현대차라든가 CJ제일제당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는 최근 한 달간 약 한 41%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게 너무 많이 올랐는데 3일간 약 이 현대차를 2조 원 가까이 개미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뭐 개인 동학 운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놀라운 주가 부양 능력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몰리는 것은 좀 추격 매수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약 3일간 3일 전에 매수를 해서 제가 요때에 거의 매수를 했거든요. 요때 매수를 해서 이 3일간의 큰 어떤 진폭을 먹고 20% 이상 넘는 수익을 거두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현대차도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 후 건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CJ제일제당,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월 19일 날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이때 이걸 일봉이 보이지나? 네, 일봉으로는 안 보여지네요. 네. 선 차트로 이제 보여주는데, 이때 거의 하한가까지 갔었어요. 이때 CJ제일제당 막 망한다, 막 이런 소리도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섹터의 토픽, 그러니까 회의적인 시각이 엄청 많을 때,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시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사지 못했다, 마스크 관련주, 50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사지 못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한테 그때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마스크 관련주 같은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주식보다는 이런 현재 섹터의 토픽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때 저가에 사모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주고 있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빨리 버리고 무조건 급등하는 종목들로 갈아타실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밸런스 있게 종목을 쫙 깔아놓고 기다리면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이 그동안에 이제 언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갔던 종목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종목들 역시 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제가 최근에 이제 퇴근길 라이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카카오와 네이버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2014년도에 그 카카오와 네이버가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검색엔진 시장에서 약 지금 보시는 것처럼 76%와 각 20%를 차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2014년도고요. 지금 2016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네이버가 50%였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50%였다면 다음 카카오가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을까요? 아니요. 구글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그 점유율이 변화될 때 역시 그 카카오 역시 점유율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위기 상황을 느낀 다음이, 그때는 이제 다음 카카오였죠. 다음하고 카카오였는데 다음이 카카오와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그 2020년 2월 달로 놓고 보면 현재 네이버가 57.69%고 구글이 33.7%, 네이버가 23% 정도 앞서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음 카카오가 약 7에서 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다음과 카카오가 언택이라고 해서 상승을 했다고 하고, 다른 부가 산업들도 뭐 다음과 카카오가 많이 하고는 있기는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산적인 출신인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다음과 카카오의 기본 중에 기본은 검색입니다. 이 사람들이 검색을 제일 많이 하기 위해서 다음이라던가 카카오에 들어갔었는데, 이 다음과 카카오가 검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 중에 기본 사업을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카카오의 미래가 무조건 밝을 수만 있겠느냐라는 것은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독점 기업이 시장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그 2000년 초반 검색 엔진들의 변화들을 쭉 히스토리별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앞으로도 시장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주식공무원 컨텐츠 좀 더 빨리 받아보시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되고요. 특히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이 바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알람이 뜨니까 추천,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증인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